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BMW X1을 가져왔는데요. BMW X1 이전 세대보다 55mm나 커지면서 가족용 첫 차로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어졌습니다. 엄청 커졌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커졌는데 이 차가 나오면서 전기차 버전 iX1도 새로 나왔죠. 그래서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대를 비교 시승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두 대의 디자인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 이 내연기관 X1 버전으로 먼저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이전보다 좀 더 직선을 강조한 듯한 느낌이 많이 풍겨져요. 이전에는 이런 헤드램프 같은 것도 아래쪽으로 약간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있었고 안쪽에 그래픽도 약간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각진 이미지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앞에 그릴 같은 것도 이전보다 커졌어요. 근데 X1은 여전히 예뻐요. 옛날의 BMW 느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느낌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을 살펴보시면 이전보다 55mm나 길어지면서 일단 딱 보기에 SUV 형상인 건 맞는데 이 뒷부분, 뒷자리랑 트렁크 쪽이 넓어지면서 약간은 CUV 같은 느낌도 풍겨집니다. 아래쪽에 휠 사이즈를 보면은 18인치 휠을 썼는데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휠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싶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별 모양이 있고 바깥쪽에 한 번 더 감싸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 보여요. 휠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우고 전체적으로 좀 이어진 형태의 디자인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 휠 디자인입니다. 도어 손잡이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입이죠. 옛날에 4 시리즈가 처음 썼던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남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공기 저항도 덜 받는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성분들은 손톱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손을 안쪽으로 넣어야 돼서 손톱이 부러진다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X1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찾는 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도어 손잡이 형태 약간은 아쉬울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iX1의 달라진 디자인 포인트를 몇 개 찝어드리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파란색 디자인 요소들을 몇 개 넣어놓은 게 보였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버전은 일반 X1이랑 디자인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 차이는 유일하게 이런 로고에 파란색 테두리를 두른 거랑 앞에 그릴이 막혀 있는 거, 앞에 I 로고가 달려 있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X1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디퓨저 쪽이 공기 흐름을 다듬어 줄 만한 그런 고성능을 추구하는 디퓨저 형상이었다면은 iX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끈한 형태로 붙어 있어요. 이 두 차가 이 디자인 요소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또 가장 큰 재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높이 차이인데 이 X1 쪽이 iX1보다 25mm가 높습니다. 이렇게 두 대 딱 같이 세워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25mm 차이가 꽤 큰 차이로 느껴져요. 확실히 X1이 더 높게 느껴집니다. 이런 점을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디자인 차이는 똑같다. 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BMW가 추구하는 인테리어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가 iX 때부터 봐왔던 이렇게 깎아지른 대시보드 디자인 같은 것들도 요즘에 BMW가 추구하는 디자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BMW에 요즘에 앉아있으면은 차가 되게 넓게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개방감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리고 X1으로 오면서 이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앞쪽에 이렇게 센터 콘솔부를 확장시켜 가지고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세워놨고요, 컵홀더 같은 것도 앞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 개가 있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처럼 이렇게 아주 널찍한 수납 공간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실내에 사용한 소재 같은 것들도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에 쓴 것도 거의 가죽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가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아주 유사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메탈, 진짜 메탈인 것 같아. 이런 메탈릭한 소재도 썼고 그 아래쪽에는 오픈 포어 방식의 진짜 나뭇결이 느껴지는 아주 길게 쭉 이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2열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이 차는 iX1인데요 X1이나 iX1이나 2열 공간에서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실내 공간 구성은 똑같은 구성이고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은 iX1에서는 이 바닥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보여요.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커.
X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았을 때 이 허벅지가 남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움푹 파여 있었거든요. 근데 iX1으로 와서는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제가 키가 굉장히 커요. 앉은 키는 특히 좀 큰데 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리 SUV라고 하더라도 천장에 머리가 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여유가 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내 공간에서 이 공간감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머리 공간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iX1이나 X1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은 2차급에 지금 2열 좌석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넣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엄청 바짝 서 있는데 이렇게까지 뒤로 눕힐 수 있다는 거. 2열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주행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어제 보고 하루 동안 좀 타본 다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날씨가 확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좀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노면 상태도 약간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주행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타고 있는 차는 BMW X1입니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간 버전이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입니다. 지금 이 차의 무게가 1625kg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게를 끌기에는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페달 한 절반쯤 밟았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밟았을 때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BMW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끝까지 꾹 밟아서 204마력을 한번 충분히 느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원시원합니다. 204마력 진짜 아주 호쾌한 출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BMW에 바랬던 게 사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출력이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재밌길 바라거든요. 근데 BMW가 어느 순간부터 이 엔트리 라인업들을 하나둘씩 미니와 공유하고 있어요. 뭐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까지는 대세적인 흐름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밟았을 때 출력이 약간 제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크 스티어가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가면서 악셀레이터를 풀로 밟았을 때는 토크 스티어가 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뒤에 지금 차가 안 오니까 잠깐 멈췄다가 가속 페달로 한번 최대한 밟아볼게요. 와, 이것 봐, 이것 봐. 핸들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손으로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약간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안정감을 잃을 정도로 토크 스티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최대한 전개하더라도 토크 스티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스티어링 휠 감각이 약간 BMW 치고는 너무 가벼워진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에는 지금 7단 DCT가 맞물려 있는데요. 미니에서 자주 쓰던 조합이죠. 그 미니 고성능 버전에 담기던 파워트레인 구성하고 완전히 같은 거예요. 제가 보통은 듀얼 클러치 미션이 대중차에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 지향점이 잘 맞지가 않아요. 듀얼 클러치는 빠른 변속을 주는 대신에 일상적인 영역에서 약간 좀 불편한 면들이 있어요.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울컥거림이 있다든지 변속할 때 충격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지금 X1에 들어가 있는 DCT는 그런 면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DCT의 단점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제거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달리고 싶을 때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변속이 진짜 빠르게 아주 똑똑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BMW가 어떤 변속기를 갖고 오더라도 이 변속 로직 자체를 엄청나게 똑똑하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X1에도 잘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직진 주행뿐만 아니고 코너링을 돌아나가는 와중에도 코너 중간에 막 멍청하게 변속을 해가지고 흐름을 깬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아서 특히 좋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BMW의 기어 레버가 없어진 것까진 괜찮은데 지금 스티어링의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도 없어요. 되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차는 그러면은 내가 수동으로 변속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 BMW인데 달리고 싶을 때 보통 수동 변속해야 되니까 이거는 BMW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하체 감각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X1은 단단한 하체 세팅을 좀 추구합니다. BMW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구비진기를 들어왔을 때도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나가는 이런 느낌들도
이게 SUV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충분히 잘 달려나가거든요. 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코너에 진입해도 뭐 웬만한 코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정도로 하체 감각을 잘 조여놨어요. 이런 거는 어떤 소형 SUV를 갖다 붙여놔도 이 X1보다 잘 달리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BMW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엉덩이 아래로 싹 깔려가지고 달려나갈 때 되게 안정감이 크게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X1에서는 약간 희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앞바퀴 굴린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라질 부분이 아닌데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달릴 수 있는 SUV가 진짜 흔치 않은데 지금 X1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차체의 장점을 10분 살려서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BMW가 추구하는 그런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아주 잘 만끽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번에 iX1으로 옮겨왔는데요. 타자마자 이건 완전 다른 차다.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럴만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은 전기 모터를 쓴 것뿐만 아니고 출력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은 4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 다가와요. 뭐 일단 앞뒤 차축에 모터를 모두 다 넣어서 최고 출력은 314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50.4kgm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출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거는 그냥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확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요. 솔직히 iX1으로 오면서 이 배터리 무게나 다른 것들이 추가가 많이 되면서 2085kg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 모터가 가진 특성 자체가 이 최대 토크를 처음 순간부터 화끈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무게가 막 엄청 과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작은 차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훨씬 더 잘 치고 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게 있는데 아까는 앞바퀴만 굴리다 보니까 토크 스티어가 엄청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4바퀴 자체를 다 굴리다 보니까 밟으면 밟는 족족 그냥 쭉쭉 치고 나갈 뿐이지 스티어링 휠이 막 불안정하게 튄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악셀레이터를 밟더라도 이 동력 전달하는 느낌이 진짜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아까 단점으로 지목했던 이 변속기 있잖아요. 이 변속기 기어 레버가 전기차로 와서는 변속할 일이 없으니까 전혀 단점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워트레인 감각 같은 걸 느껴보면요, 플랫폼 자체가 내연기관이랑 전기차가 같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내연기관 차로 바꾼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늘어난 무게 때문에 지금 움직임 자체도 훨씬 정돈된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아까 X1도 그랬고 지금 iX1도 그렇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진짜 부족함 없이 편안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둘 다 단단함을 베이스로 하는 서스펜션 구조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진동을 많이 지워내고 일상적으로 충분히 편안한 주행 감각을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체 세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무게감까지 딱 얹어 놓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 거지. 제가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를 먼저 세팅했다라고 보는 게 어떤 이유냐면요, 딱 우리가 생각했던 그 BMW의 낮은 무게중심, 엉덩이 밑에서 느껴지는 무게중심이 지금 iX1에서는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 깔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전기차들은 이렇게 무게중심이 깔렸다고 해서 또 잘 달리는 거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가속 페달을 좀 밟아서 이렇게 달려보면요, 아까보다 심지어 노면도 더 젖어있는 상태거든요. 좀 깊은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가도 잠깐만, 이거 바닥을 안 놓치는데? 신기하다.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 무게감이 그냥 노면을 짓누르는 느낌만 느껴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와, 이거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물론 이런 와인딩길을 벗어나서 뭐 서킷으로 가서 달린다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이 무게가 단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게를 단점으로 여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베이스로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내연기관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세게 들어요. 자, 그래 속도를 좀 낮춰서 지금 아까 X1이랑 iX1이랑 편한 승차감을 만드는 느낌의 주된 요인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다이나믹한 주행만을 추구한 차들은 뒤쪽 서스펜션은 특히 더 단단하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가속 방지턱을 이렇게 살짝
보더라도 뒤쪽 서스펜션이 아주 단단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비밀이 이거 같아요. 뒤쪽 서스펜션을 너무 무리하게 조이지 않음으로써 일상적인 주행의 편안함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X1이랑 iX1을 비교 시승해봤는데요. 한 자리에서 보니까 그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가격이에요. X1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 기준으로 5,87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대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움이 남았으니까요. 반면에 iX1은 시승차 기준으로 가격이 6,710만 원입니다. 그 완성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할 요소가 있었지만 이 가격을 대입했을 때 더 칭찬할 요소가 많아지는 차였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실구매가가 6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주는 만족도가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차의 가격까지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